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공포스러운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 체력이 한참 약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의 이슈도 잘 점검해보고 또 내일 이번 주 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10만 전자의 꿈은 어디 갔나? 10개월 만에 6만 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만 9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6만 전자로 내려앉으면서 종가 기준으로 7만 원 이하로 내려온 게 지금 작년 11월 이후 10개월여 만인데요. 오늘 이 흐름을 토대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추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님. 네. 이 반도체주를 끌어내린 이슈 중에 엔비디아 쇼크도 계속해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8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도 130달러 선을 바라보다가 지금 100달러 선까지 거의 좀 내려앉았고 아직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좀 국내 증시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은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필두해서 같이 커플링되면서 올라갔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아무래도 여기서 커플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한 좀 커플링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100불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좀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반등에 대한 트리거는 뭐 이번 달은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세론이 나타난 게 실적 발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에 맞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블랙엘에 대한 출시 같은 경우에도 좀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좀 계속해서 세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3분기 이후, 지금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4분기부터는 블랙웰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바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9월에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10월부터 4분기부터는 바로 이제 출시에 대한 준비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로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 까지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내로 이제 콜 테스트 통과되고 HBM3E에 대한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 내에 이제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흐름들 공식적인 발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바닥권에서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예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너도 나도 사고 싶거든요. 근데 7만 전자가 깨지니까 이제 너도 나도 팔고 싶고 다시 한번 오히려 가격에 대한 메리트 측면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1,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니까 계속해서 걱정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9월까지 이제 3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PS가 굉장히 잘 찍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때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한 조정 이후에 우리가 좀 상승에 대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 이후에 상승에 대한 기다림을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지금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콜 테스트 관련해서는 이 대만 매체에서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오피셜이 아니지만 전혀 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슈를 통해서 확실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또 떼놓을 수 없는 SK하이닉스 이야기 같이 해볼게요. 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인이 SK하이닉스를 3조 원 넘게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2위가 기아인데 기아는 한 4천억 원대 규모고 삼성전자는 1,000억 원대 규모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외인이 훨씬 더 많이 팔았다는 건데 네. 또 오늘 흐름은 완전 엇갈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지 펀드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프랍 트레이더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두 개에 대한 모멘텀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둘 다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대한 시장 수급 방향 자체가 많이 떠 있는 종목을 팔아서 좀 밑에 있는 종목을 살려고 하는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사이클을 만들었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뭘 살래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좀 덜 오르고 이제 앞으로 콜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더 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기업만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인 가격적인 측면과 그리고 지금까지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도 실적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콜테스트 이후에 우리가 HBM3E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훨씬 더 높은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볼 수가 있어서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좀 더 홀딩을 하면서 SK하이닉스를 팔고 새로운 포지션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1조 이상 추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에 대한 생산력을 늘리는데 기존에 있던 레거시 생산 라인을 이제 HBM으로 바꾸면서 지금 계속 생산력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 수혜도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메리트 측면에서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전망 그리고 아직 HBM3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매력도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증권가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왔고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뭐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혹은 고점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주 바닥은 어디고 반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9월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뭐 거의 뭐 9월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대선이 껴있는 9월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9월은 보통 이제 세론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또 그렇게 맞춰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시장을 견인했던 게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AI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빅테크 쪽에 좀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어디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엔비디아가 연초에 올라가다가도 3월부터 이제 3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1개월 반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있었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올랐던 게 있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서 건강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이 지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테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10월부터는 맞물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10월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에 관련된 좀 가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좀 투심이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9월이 바닥이고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자리를 좀 확인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모아가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4,000원대 이 구간대가 앞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쉽게 깨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4,0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과도하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아래서는 우리가 좀 더 매도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용기를 갖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삼성전자는 64,000원대가 바닥이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폭을 좀 더 여유 있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가속화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바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네. 13만 원대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봉으로 13만 원대를 이제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 그리고 13만 원대 라인에서는 쉽게 깨지 않고 버텨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을 좀 과하게 깨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과매도 구간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과 함께 차트를 보면서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 될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64,000원대 라인, SK하이닉스는 13만 원대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사님, 저희 네. 대장주뿐 아니라 대표적인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결국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벤더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커플링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쪽 계속해서 힘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월에는 조금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같이 따라가는 기업들은 좀 여기에 대한 커플링 형상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를 좀 더 줄이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거나 아니면은 일부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지키거나 비중이 클 때는 리스크를 좀 더 줄이는 판단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굳이나 이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말고 그동안의 모멘텀을 제대로 부각을 받지 못했던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번 또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텍이라든지 제주 반도체 이런 PCB라든지 FPCB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좀 더 부각을 할 수가 있는 게 AI 기술 중에서도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동안 못 올랐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쉴 때 그동안 또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메모리 반도체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소부장주까지도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이 벤더 기업은 비중 축소 그리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첫 번째 이슈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명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존 템플턴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라고 지금 제목이 나왔는데요. 자, 피가 낭자할 때다라는 표현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어찌 보면 어제 시장을 참 잘 표현해주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매수 타이밍에 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매수의 시각, 이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님.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준 종목을 택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뭐 거의 많이 다 떨어져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피가 낭자합니다. 일단은 이제 네. 시장 대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너무나 부족해서 전거래량으로도 좀 과도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급 쏠림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갔는데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방어주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성장주를 선택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이제 테마성을 많이 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성장주로 분류가 되면서 코스닥 쪽에 편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테마적인 트레이딩 흐름들만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연초에 올라가면서 진짜 한 5배, 10배 올라가는 그런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과대 낙폭 종목을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네. 테마성으로 좀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재료도 명확하게 있는데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 30-40% 갑자기 조정을 주다가 또 100%에서 150%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 과대 낙폭에 대해서 성장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시장 방어주 쪽으로 해서 연말 이상까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좀 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경기에 좀 둔하고 이제 시장에 대한 방어가 잘 나오는 시총이 조금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연말이 다가오면 또 배당주에 대한 매력에 대한 모멘텀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투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지금 이사님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도 보면은 2분기 GDP가 우리 역성장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계속해서 정부발 내수가 부진하다 이런 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수가 부진할 때 좀 전통적인 내수 관련주인 유통주는 저희가 좀 피해야 할 시기일까요? 아니요. 근데 또 이럴 때 방어주들이 또 유통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증시나 경제가 좀 들쑥날쑥할 때 경기를 방어해주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를 유통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식주 관련돼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더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물품들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제 뭐 경제가 어렵더라도 쌀은 사야 되고 물은 사야 되다 보니까 의식주에 포함되면서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고객들이 또 실적을 방어해 준다라고 하면 주가도 좀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필수 소비재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이럴 때 또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목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주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닌 유통 기업들도 있죠. 우리가 마니커라든지 이제 우리손 FNG 이렇게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 무조건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유통은 조금 우리가 반대적인 시선으로 보셔야 되고 필수적으로 소비재를 판매하는 그런 유통 기업들은 오히려 좀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방어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세부 섹터별로 저희가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유통주 속에서도 필수 소비 유통 섹터 네.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마트 종목이 또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경기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마트를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크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강한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마트 같이 이렇게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통신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맨 위에가 KT고요. 두 번째가 LG U+, 마지막 세 번째 차트가 SK텔레콤인데 아무래도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더라도 꾸준하게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충성 고객. 최근에는 이제가 현대 시대에 왔을 때는 핸드폰 없이는 또 일도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고요. 이제 핸드폰이랑 밀접하게 업종별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핸드폰 요금은 꾸준하게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U+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신주나 이제 필수 소비재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인 방향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멘텀들을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관련주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김민성 이사의 내일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제주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먼저 상승을 쭉 하고 나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쭉 올라갔을 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제주 반도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사업을 운영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보통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팹리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전용 메모리 반도체를 좀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를 시작으로 해서 AI 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탑재가 된 지금 AI 폰들이 화웨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수혜 그리고 테마적인 기대감도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3%가량 성장을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모멘텀이 제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인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판매량이 또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실적도 주가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주 반도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저희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일단은 16,500원대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또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근 왔을 때는 일단 수익은 챙기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버텨줬던 라인대가 있는데 이 라인대가 11,500원 정도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라인을 좀 손절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오늘 종가는 12,100원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목표가 16,500원 터치할 때는 수익 실현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